안녕하십니까. 장기표 대표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유심히 관찰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는 부적격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의 그 몸 전체가 부패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고 저도 그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의 도정 캐치프레이즈 중에 부패 지옥에서 경기도만은 청렴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부패 지옥에서 청렴천국, 이런 캐치프레이즈까지 걸었는데, 최근에 그 부인과 둘러싼 여러 갑질, 업무상 횡령,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장 대표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국민 여러분, 그 이재명 이 후보의 말하자면 이 불법, 이런 험결, 이런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장동 캐릭터, 그다음 또 재판 거래, 그다음 또 뭐 변호사비 대납 등등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사람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법인 이제 말하면 경기도 예산이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자기 그 먹는 밥을요, 뭐 초밥, 뭐 통닭, 뭐 과일, 제사상, 온갖 거를 다 그 법인카드로 쓴 겁니다. 이거는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이런 카드를 계속 쓰는데, 이제 법인카드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4사람만 먹을 수가 있으니까 1인당 3만 원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도니까 이걸 4인 12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만약에 한 뭐 20만 원이 나오면 이걸 20만 원을 하면 이거는 그 김영란법이 위반되니까 12만 원을 이 두 개를 쪼개가지고 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지금 주로 지금 그 음식을 갖다 먹는 집은 그 이재명 씨 집이 성남시 순회동이랍니다. 순회동. 그 근방에 있는데 그 약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원시에서 공무원이 와가지고 사가지고 간답니다. 제가 근데 그 어떤 가게는요, 뭐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게 과일 가게에서 뭐 8천만 원어치를 썼다네요. 이거는 바로 이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쩌다가 그 부인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명 씨가 다 알은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 시킨 사람은 배 씨라는 사람이고, 배 씨고 직접 심부름한 사람은 A 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배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이재명 시장의 그 시장이죠. 그때는 집사였답니다. 집사. 그 집사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좀 이런 용어 요즘 파출부입니다. 자기 집에 집안일 돕던 사람을요, 그 사람을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는 7급 공무원으로 발령을 해가지고 자기 파출부한테, 자기 집에 파출부한테 7급 공무원 자격증을 줘가지고 월급을 자기가 안 내고 성남시 예산이 국가 예산이죠. 국가 예산으로 세금을 내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이 사람을 진급을 시킨 게 아니라 5급으로 했어요. 5급. 5급이라는 거는요, 고급 공무원입니다.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면 보통 저 9급부터 올라가는 저 5급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그 상당한 고급 공무원의 자리를 주어가지고 계속 자기 집안일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도 이제 이 사람 사무실이 있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생리에 출근을 안 해요. 출근을 안 하고 이 5급 밑에 이제 7번 A씨라는 사람, 이걸 폭로한 사람한테 뭐 불 켰다가 껐다가 출근한 것처럼
이렇게 속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선 이재명 씨는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속 그 자기 저 제사상 보는 거, 자기 마누라 밥 먹는 거 이런 데 대해서 법인 말하면 경기도 예산으로 썼으니까 공금 유용 아닙니까 이거? 이에 대해서 형사 고발돼야 됩니다. 대통령은커녕.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 폭로된 녹취록에 의하면 집안에 식구는 2사람이 있는데 초밥을 10인분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배 씨라는 사람, 5급 공무원하고 7급 이 심부름 한 사람하고가 이 대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모님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10인분을 어떻게 시켰냐 이거야. 이 초밥이라는 게 이것도 뭐 오래 보관도 못 한다네요.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무슨 말까지 그 주고받느냐 하면 아마 기생충이 있나 보다. 심지어는 또 어떤 뭐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 기생충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 기생충이 뭐 먹는 게 아니라 영화 그 기생충이 있거든요. 그 기생충인데 영화 기생충에 그 지하에서 밥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렇게나 그 굉장히 그 집사 노릇을 했던 사람도 왜 초밥을 10인분을 시켰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런 짓을 지금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 아는 일입니다. 왜? 자기 집에 있던 파출부를 7급 공무원으로 또 경기도지사 돼가지고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거니까 이거 모른다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처럼 실제로 그 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버렸는지 뭐 진짜 다 먹었는지 그건 대식간지 그 다음에요 이걸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에서 제출할 때 서류에는 뭐라고 쓰느냐 무슨 뭐 노사 간담회 무슨 간담회 온갖 그 명분을 가짜로 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다면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나 이재명 씨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그 공무원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래 하는 거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 인사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거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면요 그 사람들 그 결제 왜 합니까? 거짓말 해놓은 거 다 결제 다 할 것 같으면 그 공무원가 왜 있습니까? 경기도 공무원들이 다 알은 겁니다. 성남시 공무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고발하지 않은 겁니다. 나쁜 놈들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경기도와 성남시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로 오늘 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나라 국민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게 다 언론에다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요 이재명 씨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국민이 37, 8%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나 나쁜 짓을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요. 제가 이 대장동 사건을 굉장히 제가 정말 요즘 어제도 뭐 계속 규탄하고 대장동 주범 이재명 씨 구속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요구합니다만은 이 대장동 사건보다도요 이 법인카드 말하면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집 제사상까지 보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을요 국민의 상당수가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부패 없는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잘 사는 정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수준이 이러는데요. 저는 진정으로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요 이런 파렴치한 부정부패를 보고도 그걸 그 사람을 대통령 지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대통령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왜 자살했습니까? 그 가족 그 부정부패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부정부패 때문에 자살했는데 그것 때문에 패족들이, 즉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패족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망했다. 패족들이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다시 지금 집권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저도 무책임하고 또 좀 또 외람됩니다만은 그런 사람요, 노무현식 한 사람 계속 그 봉화마을에 뭐 대통령 묘소 있다고 참배하고 그것도 성금 내가지고 뭐 한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해도 5억 원입니다. 노무현 재단에. 그렇게 내는 국민 가지고요, 국민 잘 살 수 있는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 부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씨가 문제지. 이런 행태를 보고도 이재명 씨를 또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부정부패 없애라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국민이 개돼지 취급을 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저렇게나 파렴치한 것을 보고도 그 사람들 지지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가 사범입니다. 전과 사범. 그것도 파렴치한 전과들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음주운전, 뭐 또 선거법 뭐 위반 등등, 검사 사칭, 이러니 파렴치한 전과 사범입니다. 국업 공무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도. 그런데 대통령 후보하고 지금 대통령 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형수상욕,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형수상욕, 형제 간에 그 욕하는 걸 보면서 그 정말 폐륜적인 도덕성 상실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 진짜 문제는요, 그 똑같은 욕을요, 무려 우리가 들은 것만 하더라도 38분간 똑같은 욕을 지속합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민주당 그 사람들요, 공천 5원칙, 공천 7원칙 그래가지고 주민등록 이전 위반, 뭐 탈세, 뭐 병력 미필, 뭐 음주운전 등등 5가지만 걸려도 공천 신청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더 잘한다고 또 7가지로 늘린 일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공천 신청도 하면 안 될 사람이 이재명 씨입니다. 정과 때문에. 이 사람이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감히 주장하는데 대장동 게이트에서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돈을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그걸 갖다 먹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었지, 그게 아닌데 민주당이 골이 비었다고 이 정과 사범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듭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집권 여당의 현실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거 응징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저 자신이요,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말 제가요, 앞으로 뭐 정치를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나이도 먹었지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대장동 게이트만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설계하고 지시하고 결제했다고 말했고, 이런 사람이요,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제가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재명이를 욕할 게 아니라 저 장기표가 문제입니다. 저 장기표가.
그래서 이게 뭐 그러나 뭐 또 제가 뭐 문제라고 해서 끝날 일도 아니고 그러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분의 이재명 씨가 안고 있는 흠결 자체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 부인이 한 행태는 그는 이재명 씨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이거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그 김혜경 씨 범죄 행위는 그 원천적 책임이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비교할 만한 일본에서 있었던 사례 하나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5년 전 일로 기억하는데 일본 내각제니까 국회의원이 전부 장관을 겸직하는데 농림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선거구는 지방에 있으니까 일본 동경 국회의사당 주변에 지방의원을 위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의 그 관리비를 농림장관이 된 이후에 업무 추진비, 이른바 우리로 말하면 업무 추진비에서 그 아파트 관리비는 뭐 매월 내야 되니까 그걸 22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200만 원이지만 일본에서 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 국회의원 수준에서 220만 엔은 크게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감사에서 발각이 돼갖고 동경지검에서 입건을 해가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 소환 예정일 전날 자살을 해버렸어. 이거 내가 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와 올라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이런 풍토, 특히 이재명 부부가 보인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게이트 등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에 비춰봤을 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참 뭐 부끄럽다. 참담한 일입니다, 이거. 끝으로 제가 장 대표에게 지난번 1차 내 후보 토론회 때에 이재명 씨가 작심을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공격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 공격에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작심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대장동 게이트는 배후가 국민의힘 당이다. 우선 곽상도가 돈을 먹었지 않느냐, 구속됐지 않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맡았던 박영수 특검도 그게 관련 있지 않냐. 그리고 당신 아버지 집을 김만배의 누이가 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혜택을 받고 결국 배우가 국민의힘 당 아니냐 이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는 당신이 설계하고 전부 추진하고 다 결제를 했고 8,500억 원이라는 게 민간 개발자에게 돌아갔는데 김만배 일등에게 그 돈이 하나도 추적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암시적으로 그거 당신한테도 간 거 아니냐. 지금 장 대표가 이재명 씨가 뭔가 어딘가에 자금을 가지고 뭐 청와대 관련자나 이 민주당 당직자들을 무슨 뭐 매수 회유하지 않고야 그게 어떻게 후보가 됐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조금 제가 부연해 드릴게요. 네, 김만배 씨가요, 예를 들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뭐 등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2심에까지 유죄를 받았습니다. 벌금 그때 300만 원을 해가지고 그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경기도지사 집 사퇴해야 되고 뭐 대통령 후보도 못 나가는. 그런데 김만배 씨가요, 그 권순일 대법관 만나가지고 로비한 거 아니습니까? 그거 김만배 씨가 뭐한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돈을 쓴 거고, 또 하나는요, 이 천화동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 천화동인 1호에 배정되는 돈을 김만배가 말이죠. 그 정영학 씨나 이 사람들한테, 남욱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천하동인의 반은 그분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성남시장이죠. 만약 왜 그러냐면 그 김만배가 그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김만배 씨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남시장밖에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백보를 양보해서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분 그거요 누구냐 벌써 밝혀졌죠. 그분 그 누구다 안 밝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시장은 거기서 돈 벌면은 천하동인 그 약 한 1,400억 정도 이익 나오는데 그 반만 하더라도 700억 원입니다. 700억 원 이재명 몫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약 한 지난 2000년 선거 전후 해가지고 약 한 470억 원을 김만배 씨가 그 화천대유에서 차용했답니다. 차용. 사실 자기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주식회사라는 거는 돈은 있다고 해서 그냥 푹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뭔가 서류로 남겨야 되니까. 그 차용했는데 그 지난 2020년 재작년이죠. 선거 전후에 그걸 쓴 겁니다. 어디다가 썼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나간 사람들 그게 선거라는 명분 뭐 선거 때 되면 돈이 필요하지. 선거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돈이 나갔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씨가 돈 힘이 아니고는 그 집권 여당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돈 힘으로 됐다고 보고 또 돈 힘으로 될 만한 돈이 또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백현동이라는 것이 대장동 말고 백현동 그 가보면요 정말 이거는 돈 빼먹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가파른 산입니다. 가파른 산에 옹벽을 50m나 치고 옹벽과의 거리가 없어요. 2m도 안 될 겁니다. 왜 거기다 짓겠습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땅, 그걸 허가로 뭐 4단계로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임야를 뭐로 하고 뭐로 4단계로 그게 뭐냐? 땅값이 엄청나게 허라죠. 이 서울 주변에는 땅값이 땅값 허락을 해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팔아먹는 여기도 다 이재명 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려 돈 가지고 저는 후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패 몸뚱어리 그 자체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집권당 후보가 되고 거기에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지만은 35%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참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국민 여러분들 나라의 주인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 대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